안녕하세요. 동아일보 김정훈 기자인데요. 혹시 아버지께서 재단 위조한 인장을 가지고서 혹시 다른 쪽이랑 계약을 한 게 혹시 파악이 되신 게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신 게 없고 추후 그런 사안이 또 생기면 또 형사적인 어떤 절차를 밟으실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쭈고 싶습니다. 그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아는 바도 없어서. 근데 그런 과정이 있으면 또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현재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알 수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이제 공경 기자입니다. 형님 말씀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간 아버지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드셨다고 하는데, 그간 좀 변제해 주신 그 채무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 금액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적지 않은 금액이기도 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제가 변제해 드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까지 제가 정확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더 힘들겠죠. 네. 네, YTN 이경재인데요. 오늘 뭐 본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려운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본인이 앞으로 가야 할 길, 가야 할 꿈을 더 확실히 이루고자 했던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전체적인 취지야 저희가 알고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 그러니까 뭐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어떤 계획도 제가 있는 것으로 뭐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은 뭐 우선 말씀드린 것 희망재단으로서는 저희가 대회 그리고 희망주로 이제 후원을 하고 후원금을 지불하면서 기부를 하고 있는 목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로 인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용인시하고 R&D 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는 아카데미와 또 꿈을 그릴 수 있는 또 교육 프로그램을 넣으면서 또 선수들을 키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선은 저는 제가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세리키즈라고 이제 후배들이 굉장히 또 많이 또 대한민국을 또 이어주고 있고 또 그 선수들이 또 다른 후배들의 꿈이 돼가고 있고 저 또한 그런 후배들을 보면서 저는 제 꿈이 어느 누군가의 꿈이 될 거라는 거는 한 번도 저 스스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선수 생활을 하고 후배를 보니까 내 꿈이 누군가의 꿈이 돼버리는 순간 제 꿈이 생긴 것 같아요. 또 다른 꿈이. 그 꿈이 무엇이냐? 누군가는 그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달려가고 그 꿈을 이루고자 누군가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 꿈을 이루고자 꿈을 꿀 것이잖아요. 그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의 또 다른 꿈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은퇴를 하고 회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 온 과정이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유망주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배들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이끌어갈 인재들을 위해서 골프뿐만 아니고 어느 스포츠 선수들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훈련을 하고 프로그램을 받아가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저한테도 꿈과 희망을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오늘 이후부터는 그 마음이 더 굳건해질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3개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 신영빈입니다. 사실 좀 말씀하시기 힘드신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와는 이제 따로 지금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혹시 다른 가족분들과는 이 건이나 뭐 아니면 다른 아버지 채무 문제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시거나 의견을 나누신 게 있는지, 가족분들 반응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솔직히 부모님하고는 거의 소통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지만
저희 자매들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가족사가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현재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되게 힘든 입장이고, 뭐 저도 심적으로 너무 힘들죠. 이런 상황이 저도 처음이고,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하죠. 어느 누구한테도. 근데 참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참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족도 가족이지만 살면서 어느 누구도 고민 걱정 없는 것처럼 무게만 다를 뿐 삶의 무게가 다 다른 것 뿐이지만 이런 고민 걱정이 없을 수는 없겠구나. 뭐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사람이고 같은 인간이구나. 아닌 것처럼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살고는 있었고 노력을 할 만 살았었지만 가족이어서라는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힘든 결정을 했던 것도 오랜 시간을 걸쳤던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 싶은데 뭐 그냥 지금 심정은 굉장히 심란하죠. 혼란스럽고 심란하고 근데 뭐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마 저희 가족한테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저한테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 또한 또 잘 정리하고 해결해 나가야겠죠. 네, 시사저널 공성현 기자입니다. 질문 또 드리게 돼서 일단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께서 이 강제 경매권 관련해서 상대방이 개입됐기 때문에 질문을 안 받겠다라고 하셨는데 예. 이 경매 내역에서 이제 요거는 우리 박 이사장님과 부친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2017년 7월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부친으로부터 10억 원의 부친의 지분을 이제 이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후 2019년에 한 개인 채권자가 이게 사회행위다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셨는데 이게 좀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박 이사장님의 행위를 통정 허위 매매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사장님께서 부친의 채무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경매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몰랐던 상황이고 언론에서 난 것처럼 저와 아빠가 반반 지분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대전 집이. 저는 그때 당시 미국에서 줄곧 선생활을 해왔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제가 은퇴를 하면서 한국에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해 겨울에 제가 미국에 잠깐 일이 있어서 겨울에 잠깐 미국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급하게 연락을 한국에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봤던 결과 내용이 뭐냐면 집에 갑작스럽게 경매가 들어온다는 거죠. 저도 이런 걸 처음 들어봐서 어떤 상황이냐 그랬더니 이제 아빠 채무 관련해서 아빠 앞으로 경매가 들어오는데 아빠 지분에 이제 채무가 걸린 거겠죠. 그래서 급하게 10억이라는 돈에 이제 경매가 들어온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이제 급하게 현금이나 없으시니까 급한 대로 제가 그러면 아빠의 채무를 갚는 드리는 대신에 제가 아빠의 지분을 채무를 변제해 드리고 제가 그 지분을 제가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온전히 그 대전집에 대한 그 명의는 제 명의로 된 거라서 사회행위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저한테 뭐 증여를 하신 게 아니고 온전하게 법적으로 절차를 다 밟아서 채무 관계를 정리해 드리고 제가 아빠의 갖고 있는 지분을 제가 다 사서 제 명의로 옮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했어요. 집에
채무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 언니랑 동생, 그러니까 제가 성공하기까지에는 가족의 희생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가족이 희생을 했었고 거기 언니와 동생도 있었고 그래서 언니의 동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합당이 있어야 할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은퇴도 했고 저도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하고 해서 제가 제 명의로 된 땅에 건물을 져서 저희 자매가 살려고 진 걸 방송에 보셨을 거예요. 그 건물을 짓고 저희가 이사감과 동시에 또 다른 소송이 들어왔어요. 아빠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또 소송이 들어왔고 채무 관련해서 또 소송이 들어와서 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또 해결을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해결한과 동시에 또 다른 소송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두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일부러 기다리듯이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다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이게 지금 소송 중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빠 채무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거 관련해서는 책임질 의무가 이젠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후부터는 더 이상 제가 어떤 관여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어서 오늘도 한 번 더 확실히 하고자 이 자리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한 거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포서울의 장강훈입니다. 여기 나오시기까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상황을 겪은 이른바 스타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용기를 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뭐 스타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뭐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우선 저는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되게 바보가 수도 있는데 모든 면에서 해결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왔긴 했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일이 커졌던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어떤 이유든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가족 말고는 솔직히 가족만처럼 중요한 건 없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에서는 그렇게 오래 걸려서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고 그 착각이 지금의 화를 더 부른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저한테도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큰 교훈을 얻고 살아가는 것 같고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경험을 얻는데 경험 속에서 얻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인생에서 두 번째 가장 큰 경험을 얻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더 크게 넓게 보고 살아가는 것을 더 배울 수 있고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됐고 더 열심히 더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문 더 네, 뒤에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문화일보 오해원 기자입니다.
이번 사건이 그 한 사람으로서의 박세리 그리고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서의 박세리가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 박세리가 아니라 이사장 박세리로서 이제 모든 결정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제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이번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제 앞으로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사회 과정에서 뭐 만장일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과정이 어땠는지 뭐 몇 분의 이사들이 참여하셨고 그 안에서의 뭐 갈등 상황이라든지 문제를 지금의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갈등은 없었었죠. 왜냐면 저희가 신중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제가 이사장으로서의 더 신중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고 첫 번째 저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었던 데다가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사장이지만 저희 또 아버지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사장님들, 그러니까 이사회에 계신 고문님들도 우선 선뜻 먼저 말씀은 하시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먼저 시작을 했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 사항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먼저 한 표를 먼저 내놓았고,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우선 제가 의견을 동의를 함과 동시에 어느 한 분도 말씀을 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같이 그 의사에 동의를 해주시고 만장일치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고소장을 내게 됐고 그리고 오늘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 또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게 맞는 것 같고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래를 봤을 때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들을 저희가 많이 찾아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성장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성장을 시킬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항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고 앞으로 더 굳건하게 잘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겠습니다. 네, MBC의 고영창 기자라고 합니다. 그 아까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재단 쪽에서 이제 인지하게 된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좀 정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재단이 인지한 시점이 박세리 감독님이 인지하신 시점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좀 개인사라서 감독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버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채무를 지셨고 또한 이 그 새만금 사업청의 이 사업에도 어떤 이유로 뛰어드시게 이렇게 무리해서 뛰어드시게 되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처음에 시점은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거. 시점은 이제 이사회 의결하기 몇 달 전인데 그렇게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박세리 희망재단 측이 아까 그 문서에 대해서 이제 진위 확인 요청이 왔고 이제 그때 재단 측이랑 이사장님께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지. 저도 알면 참 좋겠는데 그걸 몰라서 저도 참 답답하긴 한데 알 수가 없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시려고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서 됐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어서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기자회견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것처럼 박준철 씨께서 박세리 희망재단의 의사인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고 박세리 희망재단 인장을 위조하여 그 문서에 날인한 뒤 행사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입니다. 경매 사건 등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들은 더 이상 다루지 말아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후 사실관계와 전혀 무관한 기사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지. 저도 알면 참 좋겠는데 그걸 몰라서 저도 참 답답하긴 한데 알 수가 없어요. 같이 그 의사에 동의를 해주시고 만장일치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고소장을 내게 됐고 내가 아버지니까 그래도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저희 또 아버지였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시작을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먼저 한 표를 먼저 내놓았고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같이 그 의사에 동의를 해주시고 만장일치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고소장을 내게 됐고 그 새만금 사업청의 이 사업에도 어떤 이유로 뛰어드시게 이렇게 무리해서 뛰어드시게 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지. 저도 알면 참 좋겠는데 그걸 몰라서 저도 참 답답하긴 한데 알 수가 없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시려고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서 됐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어서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박세리가 있어야 얘들이 대화할 때 새만금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에 내가 아버지니까 그래도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오래전부터 같이 봤고 같이 현장에 있었던 한 기자로서 굉장히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